안녕하세요. 초코서당에서 명리학을 강의하고 있는 초명입니다. 쪼꼬명리.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되게 재미있는 글을 읽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요. 사주팔자를 이용해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나, 사주팔자를 이용하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나 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좋은 사람들, 간단하게는 무병장수하는 사주, 그리고 운이 좋은 사주, 이런 사주들을 가진 병사들을 최대한 모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만 병사들을 모아서 만들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전투를 할 때 맨 앞에 배치를 하면 무조건 전쟁에서 또는 전투에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주 명리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왜냐? 사주가 너무 좋으니까, 무병장수할 사주니까 이런 병사들은 싸우면서도 절대 죽을 일이 없을 거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건데요.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잖아요. 화살에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말 타다가 떨어져서 크게 다쳤다가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여러 가지 전사하는 원인이 있을 건데, 사주만 좋으면 우리 부대는 필승이다, 무조건 이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그렇다면 그 전방에서 철책선 근무하는 분 있죠. 이런 병사분들, 이런 군인분들, 이런 군인들도 사주를 보고 너무 좋네, 그래서 북한군이 내려와서 총격전이 벌어지더라도 절대 죽지 않을 사주를 가진 사람들을 전방에다가 세워야겠다. 왜? 사주가 좋으니까, 장수할 거니까 절대 목숨을 잃지는 않겠지.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늘 이길 거니까 우리나라는 늘 평화로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좀 황당한 발상이라고 보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이런 발상을 했고, 이런 발상을 토대로 진짜 그런 병사들로 모아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글을 곽재식 SF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이 밀리의 서재, 사주명리나 이런 것들을 소재로 쓰신 글들이 있어요.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좀 다뤄보면 좋겠다 더라고요. 조선시대의 역사 기록을 보면 실제 그 반란을 일으킬 때, 나라를 뒤엎을 때 사주팔자를 따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왕이 될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면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 지금 왕은 사실 현군이 될 사주가 아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어떤 불만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진짜 왕이 될 사주를 가진 당신이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가지고 역모를 꾸몄다는 거죠.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요, 그 곽재식 작가님이 쓰신 글에 따르면 1613년 음력 6월 9일 기록인데요. 이걸 보면 조선시대에 그 정치 여러 다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악명 높은 사건으로 꼽히는 게 개축옥사인데, 여기에도 사주팔자가 얽힌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그 한양에 고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여성 역술인이 있었대요. 엄청 유명했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는데 사주팔자를 너무 잘 봐가지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대요. 근데 임금을 몰아내고 나라를 뒤엎자라고 역모를 꾸미는 역적들이 찾아와서 이 중에 누가 팔자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서 반란군을 조직한 거죠. 이해는 됩니다. 사주가 워낙 좋으니까 반란군으로 참여해서 조정의 군인들과 싸워도 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반란에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죠. 근데 당연히 실패했고, 이 사주를 봐줬던 고성이라는 역술인 역시 조정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주팔자 봐줬다는 그 이야기만 있지 역적 모의에 가담했냐 이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 고성이 끌려가서 엄청 고생을 했던 것처럼 보인대요. 우리나라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명리학의 탄생지 이 중국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송나라 시절에 그 육갑신병이라는 사건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1127년경이거든요. 금나라가 군사력이 강하기로 유명했는데, 금나라가 이제 남쪽의 송나라로 곧 쳐들어 갈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나봐요. 그러니까 송나라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어떤 좋은 작전을 써도 우리가 금나라의 군사들을 막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좀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곽경이라고 하는 도사가 나타나서 내가 금나라 군사를 막을 수 있다. 그 송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좋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뽑겠다 해가지고 가장 좋은 팔자를 가진 사람 7,777명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대를 만들고 이 부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육갑신병이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이 곽경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육갑신병 7,000명을 이끌고 금나라 군대랑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완벽하게 졌고요. 송나라 임금까지도 금나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완패를 해서 이때 그 치욕적인 패배를 역사적으로 정강지변이라고 부르게 됐거든요. 사실 사주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이 군사들이 훈련을 얼마만큼 잘했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 어떤 방식으로 전투에 임할 것이냐, 이 군인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살펴야 되는데 물자 공급은 잘 이루어지느냐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사주만 가지고 군사를 뽑았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있겠냐라는 거죠. 사실 곽재식 작가님이 쓰셨던 글을 보면 사주팔자가 이 사람의 연월일시를 따져서 그 사람의 운명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연월일시를 따질 때 그 달력이 중국에서 쓰는 달력과 우리나라가 쓰는 달력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중국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력의 기준도 여러 가지로 바뀌었었고, 그래서 이 사주팔자의 간지가 역법 체계 그대로 들어와서 지금 쓰이고 있는 건데 과연 이걸 가지고 사람의 운명을 보는 게 온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약간의 비판적인 어조로 글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이 이야기만 제가 언급을 하고요. 약간 주제를 다르게 빠져서 사주가 좋다고 뭐든 다 잘 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사주에는요, 반드시 치우쳐진 기운이 있다라고 봐요. 이게 어떤 경향성을 만들어내고요, 사람의 개성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치우쳐진 기운, 그러니까 넘치는 기운이죠. 이게 그 사람의 불리한 부분을 만들어내요. 성격적인 결함, 단점, 이런 것들하고 깊이 연관이 돼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울축년, 갑신월, 병호일, 을미시의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하고 화의 기운이 강해서 저는 누가 보더라도 병호일주 같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만나면 저를 표현하는 것도 좋아하고 말도 많고 약간 활달한 성향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저를 드러냄에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어서 유튜브도 재밌게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식상이라는 것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저를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 화 기운이 워낙 강하죠. 그러면 어떤 경향성을 만들어낼까요? 이게 겁재잖아요. 남하고의 어떤 투쟁력, 경쟁력 이런 이야기도 하겠지만 겁재가 일단 강해지면 긍정적인 부분은 독립성, 자주성 이런 게 될 거고요. 너무 과다해서 불리한 부분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독불장군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고집이죠, 고집. 그것도 대단한 똥고집이죠. 그래서 제가 무언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도움이 될 텐데 내가 뭐 틀린 적이 있어? 내가 하면 무조건 잘 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과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실패할 가능성도 높은 거거든요. 이 겁재가 워낙 강해지면. 저 같은 경우는 사주에서 목하고 화가 강해서요, 실제로 목이나 화가 운에서 강하게 들어올 때 운이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몸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 동료들과 갈등을 겪거나 또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투자를 했을 때 실패를 겪기도 했고요. 사주에서 넘치는 기운을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기신. 저에게 기신은 화 비겁이고요. 기신을 도와주는, 기신을 강하게 키우는 구신은 목 인성입니다. 아마 사주명리학 공부하신 분들은 용신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주에 넘치는 기운을 조화롭게 다스려줄 수 있는 기운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용신은 금재성입니다. 이 목하고 화가 워낙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금재성의 기운을 제가 쓰면 쓸수록 불리한 운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운을 유리하게 좀 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금하고요, 이 용신을 키워주는 토식상의 휘신으로 들어올 때 제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토식상하고 금재성 용의신이죠. 식상생재가 되는 운이 연달아 들어왔는데 중학생이 뭐 돈을 벌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벌었습니다. 그때 게임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의 그때 1993년, 4년, 5년 이때 일인데요. 리니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만들어서 월에 많으면 20만 원 정도 돈을 벌었고 회사에서 제가 만든 사이트를 인수하겠다고 연락을 주기도 했었어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사주만 좋으면 뭐든지 잘 되냐? 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제 대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29대운 때 금이 왔어요. 용신이죠. 29대운부터 해가지고 제가 나름 규모가 큰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10년 동안 일을 했고요. 39대운이 되면서는 이제 사주명리학을 제가 따로 회사를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39 경진대운은 용의신이 들어오니까 저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29대운 때 사실 제 명식만 보면 제가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주로는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수관성이 좀 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홍보 담당자로 열심히 즐겁게 인정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제 원국에선 수 관성이 부족하죠. 이게 한신이에요. 수 관성이. 어떤 분들은 원국에 용신이 없다. 그러면 배린사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국에 없는 기운은 못 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원국에 화오행이 없으면 심장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조선시대식 관점이고요. 내 원국에 없는 기운은 내가 노력하고 그런 환경으로 최대한 바꿔서 의지를 가지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저는 나에게 없는 기운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29 대운 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인데 저의 이런 부분을 이해해주는 멋진 상사를 만나서 출퇴근 시간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무척 독립적으로 일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9 대운 때 제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을 했냐? 제가 아까 용신이 금재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토하고 금의 기운이 강한 지금 제 아내랑 결혼을 했거든요. 29 대운 때. 근데 제 아내가 경신 일주죠. 저에게 중요한 토 기운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29 대운 때 제가 사회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함에 있어서 별로 불리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용희신이 내 사주에 부족하거나 없거나 하면 내가 그런 쪽의 환경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그걸 끌었으면 나의 불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완화하고 내가 더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주 명리학이 이 사람은 이런 운명대로 살 거야. 사주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이때 결혼을 할 거고 이때 뭐 아이를 몇 명 낳을 거고 이때 회사에 취직할 거고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정해진 운명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운명을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이번에요, 명절 때 저희 외할아버지를 오랜만에 뵙고 왔습니다. 제 외할아버지 연세가 지금 91세, 92세 이러세요. 정정합니다. 제 사주하고 좀 비슷하죠. 저는 병호일주인데 제 외할아버지는 정사일주시고요. 제 사주가 이렇게 연주가 을축이고 시주가 을미인데 목하고 토가 있죠. 제 외할아버지는 갑술년하고 갑진시를 갖고 계신데 저랑 사주 구조가 많이 비슷합니다. 제가 외할아버지 사주를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제 외할아버지는 평생을 한 집에서 결혼하고 한 집에서 평생을 사셨고요. 평생 농사만 지으셨거든요. 근데 제 외할아버지 사주를 받았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분명히 농사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싶으셨을 것 같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셨을 것 같고 한데 사주가 알려주는 어떤 행복하게 사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본인이 원튼 원하지 않든 이 집에서 평생을 농사만 지으면서 사셨구나 싶어가지고 할아버지에게 제가 여쭤봤죠. 할아버지 혹시 할아버지는 농사 말고 다른 일 하고 싶은 거 없었어?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많았다고.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하나도 못했대요. 제가 왜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이 마을에서 장손으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모셔야 했고 결혼을 일찍 해서 이제 이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내 동생들도 부양하고 또 너희 그 삼촌하고 이모들도 부양하고 하느라 평생 농사만 짓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좀 뭔가 마음이 좀 착잡한 거예요. 사주를 보면 어떤 정해진 운명을 알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주 명리학이 어떤 필요가 있냐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나 성향이나 어떤 운의 행로를 알 수는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연소시켜서 더 행복한 길을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제 할아버지가 똑같이 금재성이 저처럼 용신인 분인데 아마 농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좀 어려웠겠지만 직장 생활을 했다거나 도시에 나가서 또 여러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류를 했다거나 하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목하고 화가 강한 분이라서 내년 병원년이나 정민년에는 좀 건강적으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사주거든요. 제가 저랑 태어난 시간만 다른 사주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저랑 동갑내기인 분인데요, 생일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저랑 태어난 시간만 다르죠? 이분은 금이 강합니다.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하고 저하고 용신이 똑같아요. 금재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29 신사대운이 왔을 때 금용신이 들어왔죠. 그러면 무조건 성공하고 금용신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럴 것 같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분이 29 대운 때 일단 저랑 다르게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자가 금재성이 용신일 경우 결혼을 하면 그 이후에 훨씬 돈도 많이 모으고 삶도 안정적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돈 버는 활동을 했죠.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로 좀 오랜 시간을 좀 허비하신 것도 있고요. 29 대운 때 왕성하게 저처럼 돈을 번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용신이 왔고
저보다 용신이 원국에서 훨씬 더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9 대운을 약간 아쉽게 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다. 나 로또에 당첨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내가 용신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처음에 좋은 사주를 가진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병장수할 사주가 있을 거고 또 전쟁이 벌어졌을 그 시기 때 대운하고 세운이 좋은 사주를 가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사주가 좋다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잘 풀리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현대적인 의미에서 식상하고 재성이 용희신이다라고 한다면 직장 생활을 할 때 말 그대로 재활동을 할 때 훨씬 더 긍정성이 높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인성이 용신이라면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빛을 발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관이 용신이라면 자기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뭔가 제복을 입는 일을 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다닌다거나 평관이 특히 용신이면 대기업 같은 데 근무하면 좋겠죠. 그 십성에 따라서 용신을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사주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저희 외할아버지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주가 이 사람의 모든 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살아도 행복할지에 대한 길을 알려줄 뿐이라고 봐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쳤을 때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목적지대로만 갈 필요는 없잖아요. 다양한 길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명리학은 최단 시간에 내가 가야 될 곳을 가장 쉽고 빠르게 가는 그 길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 길대로 가냐 안 가냐는 나의 선택에 달린 거고요. 그래서 사주가 좋은 병사들로 전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거보다는 지휘관이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냐가 더 중요하겠죠. 저는 사주명리학을 공부하시는 우리 파이님들이요, 이 사주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사주를 보면 결정된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벗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다가 내 사주의 용의신을 내가 파악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그에 따라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봐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명리학을 공부하는 거지 정해진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결론은 내 사주만 믿고 전쟁을 치렀을 때 패배했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내 사주만 믿고 난 좋은 사주를 가졌으니까 뭘 하면 다 잘 될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의 결과는 참혹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사주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 노력과 의지, 그리고 특수관계인과의 관계, 타이밍,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타이밍을 알려면요, 제 용신을 알아야 될 거고요. 내 노력이나 의지도 중요한데 사실 제가 어린아이들 사주를 잘 보진 않아요. 중학교 3학년 넘어가야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직 아이가 자기 사주의 기운을 온전하게 드러낸 때는 아니거든요. 너무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다른 건 몰라도 딴 따라는 안 된다 이러면서 자녀가 학교에서 밴드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기를 쓰고 말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모는 그 재능을 꽃피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관계나 부모가 만들어주는 그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보다요. 저는 파이님들이 사주가 모든 것을 어쨌든 결정한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조금 풀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10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입니다. 제가 심화반 수업을 개강할 예정이에요. 심화반 수업은 신살이랑 12운석, 그리고 학업과 입시, 전공과 직업, 건강과 장수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요. 총 12강입니다. 저는 명리학을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통병을 할 때 그 디테일이 드러나는 부분이 12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12운성을 모르면 명리학의 그 마지막 단추를 꿰지 못하는 거랑 같다고 보거든요. 12운성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사실 음양오행이나 생극지화나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심화반 첫 강의는 공개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공개 강의가 이루어질 때 참여할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이 영상 댓글란에 링크를 올릴 건데요. 제가 만든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심화반 개강할 때 공개 강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진지하게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강의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